7월의 월봉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거래일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상호관세 하루를 앞두고 일단 개장 전 미국과 우리는 무역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사상 최고치까지 이제 남은 포인트는 코스피 딱 50포인트, 3,305포인트라는 2021년 7월 6일에 고점까지 오늘 도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재료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디에 포커스 맞출지 오늘 전략 살펴봅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대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 통상 협의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1에서 2%가량 올라가고요. 간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따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차 전지 쪽, 반도체나 2차 전지 포함해서 바이오까지 우리 쪽에서 이 관련한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들도 대미투자 내용에 포함됐는데요. 이쪽에서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일단은 자동차 관세 15%로 적용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급등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여쭤볼 거고요. 조선주는 오늘도 강하네요. 5.6%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밑에 헤드라인으로 확정 실적 발표되고 있습니다. 4조 6,761억 원의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야말로 쇼크 수준의 이익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관전 포인트로 컨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1.4%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내용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부 사업부의 어떤 실적들이 나오는지가 핵심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간밤 AMD가 한 차례 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여기에 연결고리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같은 조선주 여전히 강하고요.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화신이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이텍도 함께 달려가네요. 자, 포인트 바로 넘어가서 그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개장 전에 드디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예상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0시 45분에 미국과 협상 대표단들이 만나기로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2+2로 무역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1차, 2차 협의를 이뤄냈는데 역시나 그가 나타났어야 했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한국 대표 협상단과 만났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곧바로 얼마 뒤에 속보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협의를 이뤄냈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과론적으로 4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호관세는 25% 적용 예정이었는데요. 하루를 앞두고 15%로 낮춰 잡았습니다. 다른 기존에 나왔던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예상이 됐다. 예상됐던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쪽에서 무얼 주었느냐. 일단 조선 LNG 쪽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미국의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의 내용이 먼저 공개가 됐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들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코멘트가 달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세 번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5,500억 달러, EU 쪽에서는 7,500억 달러. 여기에 비교해봤을 때 큰 수준은 아닙니다만 GDP 대비로 봤을 때 20% 수준으로 꽤나 우리 쪽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에 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한다.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까지 관련 펀드 조성. 이야기가 2가지 세부적으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 측면에서 우리 쪽에서 무엇을 내주느냐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고요. 품목관세 측면에서는 자동차 관세는 15%로 결정이 났습니다. 원래 우리 측에서는 12.5%를 계속 요구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5%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지금 자동차 쪽이 가장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현대, 기아가 슈팅입니다. 5%의 급등으로 잠깐 내줬다가 다시금 고점까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22만 원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도달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딜까요? 기아도 4% 올라가면서 11만 원 회복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품단에서는 화신, 성우하이텍, SL 같은 미국 쪽에서 지금 공장을 갖고 있는 쪽으로는 더욱 크게 반응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들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죠.
오늘 피해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계속 봐야 될 텐데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품목 관세로는 계속 바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됐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지금 50%로 인상돼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구리 관세도 50% 적용이라는 내용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 고공행진을 보였었던 미국의 구리 가격이 간밤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20% 급락했는데요. 도대체 왜일까요? 사실 미국의 구리 관세 적용으로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서던 코퍼 같은 구리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는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구리 가격 급락과 이들 종목들이 같이 빠졌는데요.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세 전면적으로 적용될 거야라고 시장은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제구리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던 구리 선물 가격 급락으로 나왔고요. 결국은 IB 쪽에서는 구리 가격 기존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제구리는 단계적인 관세 시행 여부가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1차원적으로는 일단은 이 실망감을 반영하면서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은 미국 구리 관세 선물 가격으로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칠레 쪽으로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프리포트 맥모란과 함께 올라갈 때 같이 부각받았던 풍산 LS 쪽으로 주가 빠짐이 있을지 보셔야겠는데요. 지금 LS는 안 빠지고 있고요. 풍산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잠깐 보실까요? 풍산의 주가는 2.8%의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16만 원 하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LS의 경우에는 또 플러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LS 같은 경우에도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이 두 종목, 다른 두 변압기 쪽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어서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는 부분, 오히려 구리 가격이 아니라 변압기로 계속 보여야 할지 이 지주사의 주가 포인트도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이 관세 피해주 중 하나입니다. 최근엔 조금 별다른 움직임으로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계약에 더 민감했지만요. 그런 가운데 하이닉스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치 랠리가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180달러에 도달하는 모습, 179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시총 4조 4천억 달러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는 이겁니다. 다른 쪽도 잘하는데 미국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서양 칩 H20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 타격 없이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전 실적 발표 때 한 56억 달러 손실봤던 게 중국 쪽 내용이었고요. 다음 분기 이제 8월에 발표될 실적 발표에서 한 78억 달러 손실 날 겁니다라고 예고를 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방어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B 쪽에서 덩달아 다 좋은 호평을 내놓습니다. 제프리스는 중국의 AI 캐펙스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해서 캐펙스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여기에 대표 수혜주로 엔비디아 마진 좋아질 거라고 봤고요. 모건 스탠리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TP 200달러까지 상향, AMD도 18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포인트인데요. 하이닉스는 최근 수급이 삼성전자에 빼앗기면서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회복력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의 수요가 살아난다? 그러면 중국의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건데 중국의 H20에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중저가 HBM이 납품됐었거든요. 물론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좀 빼앗기긴 했지만 중저가 HBM이 중국 쪽으로 더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수혜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바로 연결지어서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에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자, 확정 실적 발표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영업이익은 4조 6,761억 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55%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74조 5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지금 세부 사업별 내용도 정리해드립니다. 반도체 부문 DS가 27조 9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요. 매출입니다. 와,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1조 원 넘어갈까라는 부분들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4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조도 채 안 됐고 시장 컨센보다도 안 좋고요. 2023년 4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이익입니다. 모바일은 갤럭시의 신제품이 없어서 안 좋을 거란 예상이 있었거든요. 3조 원 정도로 발표가 됐고요. 전년 대비로는 7% 증가하면서 선방한 수준입니다. 오늘 10시에 컨퍼런스 콜 진행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증권가에서 DS 부분 한 1조 원 넘어갈 수도 혹은 하회할 수도 있어 라고 봤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4천억 원 나왔습니다. 상당히 아쉬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그로스라든지 2분기 디램 전망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지금 비메모리 쪽의 사업부 내용은 못 채워드렸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선 적자 수준이 2조 원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랑 잭팟을 터뜨렸죠. 여기에서 실적 반영 어느 정도로 회복될지 여부 3분기 전망 두 번째로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재용 2.0 시대 행보입니다. 사업 리스크 해소됐기 때문에 파운드리 첨단 공정 로드맵 그리고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지금 미국에 날아간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1%의 상승으로 어제 막판에 한 3시부터 살짝 미끄러지긴 했었는데요. 재차 지금 호가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3,000원 안착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뜨거워지는 호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3,285선, 어제 종가 3,254선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딱 50포인트 남겨놨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호가 수준 보니까 연고점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두 분과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김성훈 K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주식전략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바쁘게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셨을 텐데 바로 여쭤보죠. 김성훈 대표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꽤 충격적입니다.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이거는 주가에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오늘 본장에서 뭘 봐야 됩니까? 네, 시장의 예상보다 한 50% 정도가 급감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이미 선반영이 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 자체도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많이 베팅하는 구조.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준 선물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서 지금 워낙에 좋은 그래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갤럭시 폴더블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 봐서 또한 이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수요 폭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일부 수요가 또 증가될 수 있다는 또 그런 이 모멘텀적인 요소들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반기에 모멘텀적인 요소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증권사들이 TP가 84,000원 일단 목표가를 좀 높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7만전자보다 8만전자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열어놓고 보시자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8만전자요? 그러면 지금 FSD, EUV 쪽으로 관심주 주신 이재규 본부장님은 네. 소부장이 더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종목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낙폭이 좀 크게 나올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대형주라는 특성상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뭐 7월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 20% 정도가 올라왔고 뭐 수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삼성전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좀 탄력적인 주가의 변동성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나와 있는데 FS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EUV 패티크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공정이 계속해서 최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미세해지죠. 그래서 과거의 공정에서도 이 FST가 만들어내고 있는 노광 공정에서의 소재가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나노 공정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ST 같은 경우 오늘은 그래도 이제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도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24,350원대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DS보다는 파운드리 쪽으로 조금 더 기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소부장단에서 FST, EUV 펠리클 관련해서 오늘 전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은 2% 같이 반등하고 있어서 본장에서 기존 주도주들의 움직임 전략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또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주가 급반등합니다. 한미통상협의, 우리 쪽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많다 하지만 일단 농축산물 쪽으로는 추가 개방이 없어서 안 돕니다. 자동차 관세 15% 확정 나면 현대기아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가격대를 정해놓고 보기보다는 아직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뭐 일본과 같은 경우 도요타가 지금 이 관세 발표 이후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월간 단위로 보니까 한 13%대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실 동률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현대기아차는 관세 여파에 대한 흐름 때문에라도 주가가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저 PBR에 굉장히 좀 그 흐름에서 본다면 도요타의 7배 수준에 근접하려면 전 지금 가격대에서도 20% 정도 상승을 해도 크게 이렇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장점이 메타플랜트 현지화인데 뭐 사실 풀 가동률을 돌리고 캐파를 증설하면은 70%까지 커버가 되는 상황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벤트에 대한 이 소멸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반등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차는 뭐 일단 GM과 연결고리를 본다면 서현이와 SL 뭐 또 추가적으로 성우하이텍까지도 계속 뭐 전반적인 자동차 이 밸류체인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좋다.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싸다. 이전에 실장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저희 개장 중계 뒷단에 있는 코너에서 이재규 본부장님께서 화신 주셨었단 말이에요. 자동차 갈 때가 네. 됐다. 화신이 오늘 부품주 안에서도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상으로는 10% 급등이거든요. 현대기아보다 역시 좀 부품주가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화신을 그 코너에서도 드렸는데 지난주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좀 눌림이 나오면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탄력적인 모습이 어제 오늘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어쨌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야 현대 기아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데 이제 판매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캐파 확장에 대한 사업성 자체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개장 이후에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10,000원 이하로 좀 내려갔을 때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의 목표가를 12,000원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저는 그 목표가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제가 손절가를 7,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손절가는 9,000원으로 이렇게 좀 손절가도 올려드리고 목표가도 좀 올려서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9,000원 라인대 잡아주셨습니다.
손절이 타이트해졌다는 건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화신이었고요. 김성훈 대표님, 오늘 관심주가 에코프로 BM입니다. 2차 전지도 이번에 대미투자 펀드 조성에 포함이 됐던데 이런 포인트로 잡아주신 걸까요? 예, 그 포인트도 있고 지금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이 2개 분기 실적. 연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에 대한 또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까지 일단 펀드 조성에 있어서도 충분한 현지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대장격인 에코프로 BM 그리고 내년에 헝가리 법인 본격 가동 기대감도 있고요. 뭐 최근 들어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에 관련돼서 거의 6조 정도 지금 수주를 뭐 따내면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에코프로 BM 또 추가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